안녕하십니까. 하이 프랜차이즈의 창업주기 장전환 원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창업시장 또한 복합적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해서 사업의 경영적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발생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취업이 안 돼서 실직 때문에 또는 기업의 구조조로 인해서 창업을 고려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가이드라고 할 수 있는 하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창업 시장을 진단하고 성공 전략을 듣는 시리즈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창업 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로나19의 창업 시장 진단과 성공 전략 코너의 첫 번째 순서로 국내 최고의 창업 전문가인 창업경영연구소의 이상은 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 원장님.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장님이 한 20년 되셨잖아요. 예, 네. 쓸데없이 시간만 많이 지났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0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네네. 지금 코로나 어떤 19의 현상, 이것이 창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20년 동안 상당한 많은 시간 동안 사실 창업 언저리에서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 만나고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아마 한 크게 3번 정도가 상당히 어떤 이렇게 변화가 무쌍했던 그 진폭의 크기 컸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이번 코로나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특히나 창업뿐만이 아니라 이 소상공인에 관련된 경영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무래도 뭐 활동 공간이 네네. 창업 시장 보니까 늘 많은 우리 자영업자 또는 창업 예비 창업자를 만나실 텐데. 네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네네. 이 예비 창업자들로부터 또는 자영업자 듣는 질문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서부터 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창업자 모임 같은 그런 카페 같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좀 많이를 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봉사 활동 좀 해야 되거든요. 예, 맨날 뭐 상담 한 번 하면 얼마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절실한 그분한테 아는 지식과 지혜를 전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작년 말서부터 올해 특히나 상반기 안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 원장님, 어떤 질문 제가 많이 받았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재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고충, 고민을 많이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 장 원장님 말이 맞는데요. 현재 창업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창업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창업을 하면 이런 있잖아요. 이렇게 창업해야지만 된다는 한 4-5번째 늘 얘기했던 게 리스크 관리형 창업이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그만두었을 때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지금 갑자기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고 고객이 줄고 매출이 떨어지고 경상비는 유지돼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창업을 접는 방법, 즉 경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방법이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빠져나간 점포에 또 누군가는 또 창업을 하잖아요. 창업이 그래서 이게 사이클링이에요. 하나가 빠져나가면 하나가 그 자리를 채우고 단 중요한 것은 채우기는 하는데 업종의 변경, 아이템의 변경이 시대의 조류에 맞게서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창업 시장의 어떤 그 큰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그렇습니다. 자, 2020년 창업의 트렌드를 한 5개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우리가 지금 뭐 장 원장님 서두 인트로에 말씀하셨듯이 비대면,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결국 그 얘기 뭐냐면 얼굴을 보지 않는 다른 행위를 통해서 서류의 어떤 매출과 수익과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이 일어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에 대한 부분 역시나 건강과 환경이 첫 번째예요. 역시나 코로나는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건강한 그리고 어떤 뭐 대면적인 형태가 아닌 형태로다 나한테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모든 소비자들, 즉 창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비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얘기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과 편리예요. 예. 즉 비대면은 뭐냐면 점포에 get-in 해서 바이오가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무엇인가의 중간에 다른 유통 구조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에 대한 부분과 안심과 안전이 두 번째로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테크놀로지 서비스예요. 네. 예,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나오잖아요. 예, 제가 가슴 아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번에 왜 배달을 하는 빅 업체들이 배달비를 올렸어요. 네, 수수료.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문이 줄어듭니다. 이 악순환이 연결고리예요. 그렇죠. 네. 더 이상 배달을 하지 않아서는 왜 얼마 전에 코로나 2.5 되면 9시 이후에는 사실은 취식행위나 문 닫게 만들고 막 식당들 이런 형태가 비대면적 사업, 즉 테크놀로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을 기반하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2020년에는 그 부분이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매장 안에서의 어떤 인력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고객들의 어떤 편리한 서비스에 관한 이런 측면도 우리가 또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경상비를 줄이는 형태의 운영 형태에 대한 아이템들이 그만큼 포커싱이 증가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창업을 이제 해야 되거나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했지만 또 그중에 일부는 다시 또 업종을 전환해서 창업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저희 연구원이 이제 예비 창업자 수사해 보면 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업종과 이 아이템 선정이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업종과 아이템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장 원장님이 가장 돌아가는 내용이나 그리고 키워드를 갖다 잘 분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좋은 아이템과 나쁜 아이템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르긴 하지만 크게 경계선이 많지는 않은 건 알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그것이 실효적인 부분, 그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우월하거나 조금 더 떨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2020년의 트렌드 전자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2020년 좋은 아이템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케팅이나 영업 방법의 다양성이 있는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그렇잖아요. 매장 안에서 오는 손님을 향해서 서비스를 하는 업종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그것이 다른 서비스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아이템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들이 고려를 해서 내가 거기에 맞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점포형 창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작년도 대비했을 때 한 14% 정도 줄었어요. 14%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리금이라는 금액이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보증금이라는 얘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8대, 서울 시내 8대 상권에 지금 권리금이 없는 데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즉 점포형 창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창업 비용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전체 2019년 창업 비용이 평균 창업 비용이 7,640 정도 됐었거든요. 아마 올해 6,000 정도 선으로 내려갈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점포를 얻는 비용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일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시간의 변경에 대한 부분도 그 중에 하나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해 보면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 드러나는 거 보면은 그 점포가 좀 작아지고 또 예를 들면 점포 안에서 뭔가 오퍼레이션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품 또는 어떤 가격 또는 양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된 아이템들이 좀 많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다른 좀 변화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점포의 규격에 대한 부분이 컸다가 보통의 예를 들어서 평균 30평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는 이것이 20평 언더로 다 줄어드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고객이 오는 고객의 수요로다가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혹시나 테이크아웃 이런
이런 형태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보니까 경상비 내용 중에서 임대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 금방 전전에도 말씀을 올렸듯이 그런 영업의 다양한 형태가 실제 이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가 이런 형태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면 그게 아마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비차업자 입장에서 네네. 이제 뭐 아이템을 딱 정할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좀 기준을 우리가 좀 제시해 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자, 지금 시점에서. 네네. 2020년 후반기에 그러면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첫째는 뭐냐면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소위 고정비 개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유 위드 경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아이템으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 얘기 뭐냐면 자 아마 공유 주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2020년에 가장 성장한 업종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왜? 점포가 아니라 찾아가다 보니까 주방 하나에 많은 회사가 들어가서 지금 배달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한 실제 경상길주는 공유 위드 경제에 대한 부분도 트렌드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마켓 시어가 가능한 업종에 대한 부분을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입지 위주의 창업보다는 상권 크기 위주의 창업 형태의 입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포인트 오브 뷰보다는 바운다리가 커야지만이 그만큼 유효 고객에 대한 컨택 포인트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마 좀 더 고민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안전한 창업에 가는 형태의 방향의 어떤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이 제시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소장님이 좀 추천할 만한 아이템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어려워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요. 똑같은 애를 사거나 너는 이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은행 금리의 한 10배 정도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알면 내가 한다 녀석아. 그만큼 아이템 추천하는 게 좀 민감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외부적 활동을 금지가 아니라 좀 줄이라고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 안에서의 활동 반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한 끼리 문화보다는 독립적인 솔로 문화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업 업종으로 놓고 보면 뭐 반찬 전문점이나 어떤 뭐 국배달 서비스 같은 이런 형태의 생활 지원 업종이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지금 환경이 좀 맞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반찬 전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도 보면 역시나 요즘 뭐 저도 갑자기 배가 고픈데요. 넬바리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 창업계의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했듯이 단 이것이 점포형보다는 역시나 델리바리 형태로 전체의 규모를 갖다 창업 비용을 좀 줄이는 형태로 하나가 음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얘기한 솔로 이코노미하고 같이 연동된 부분인데 애완동물 시장에 대한 부분도 애완동물이나 거기에 관련 용품 또한 애견 뭐 미용이나 뭐 이런 케어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의 지금 어떤 그런 이쪽 언택트 시대에 가장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세탁 편의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생활에 관련된 아이템들 그러니까 생활을 지원하는 아이템들이 아마 바깥 활동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또한 사람과의 접촉을 줄여듦으로 인해서 온라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서로 어떤 매출에 대한 유통의 구조가 연결되는 형태로 부분에서 이런 아이템들이 아마도 좀 더 어떤 투자 대비 수익성이 조금 우수한 형태의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뭐 저도 예비 창업자를 만날 때 이제 가끔 이제 받는 질문이 원장님 창업을 지금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럼 저는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나은 시기다라고 하지만 또 그런 그분들 중에서는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미리 창업을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창업은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실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큰일 나죠. 그럼 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제 친구도 마찬가지로 32년 근무한 회사에서 명퇴를 하는데 상원아 3억 갖고 할 수 있는 은행 금리 한 7, 8배 나오는 아이템을 알려줘.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면 고용과 사실 창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고용의 지속성이나 분이 늘어나면 창업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3가지거든요. 그게 시니어 창업, 여성 창업, 청년 창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도 대학교 4학년입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 아마도 대학교 4학년들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그만큼 공채를 뽑는 데도 줄어들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집에서 놀 수 없으니까 가장 쉬운 창업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0년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 3가지는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지만이 금방 말씀하셨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표 수익성보다 기대 수익성을 좀 낮춰야 됩니다. 보통 창업을 할 때 목표 수익성이 투자 대비 3.5% 정도를 목표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1억을 투자하면 월 35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환경이 죄송합니다만 350만 원의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장 원장님도. 그래서 기대 수익성을 조금 낮춰라. 그래야지 실망이 없어요. 창업은 평균 몇 년 동안 하나요? 평균 40개월 정도를 해야 돼요. 장기 레이스란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업시간, 내가 전택한 아이템의 영업시간을 판단을 해라라는 거죠. 주 영업시간이.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들은 이 비대면적 코로나에 상당히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타임이 오히려 영업에 활성화되는 것이 아마 그런 아이템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주 타겟 계층이 어린이나 여성, 젊은이들이 주고객인 아이템이 경기의 밸런스가 크게 유동성이 없어요. 저같이 50 넘은 사람이 주고객이면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고객의 연령과 성별을 아까 얘기한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젊은 층이 부고객보다는 주고객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판매 방법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2가지 이상은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영업의 방법을 탑재해 놓고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대면적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고객의 구매가 될 수 있는, 유통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 3개나 4가지 정도는 반드시 검토를 하고 영업에 창업의 전략을 세워야지만이 실패를 줄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신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창업 어떤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본다면 지금 어떤 창업 방법의 선택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창업은 크게 3가지 방법이에요. 프랜차이즈 창업, 개인 창업, 전수형 창업. 크게 이제 3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자료도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매출이 떨어졌을 때 일반 창업자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훨씬 아닙니다. 매출이 떨어진 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사와 가맹점과의 이런 협력 시스템이 있다는 게 줄어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만은 착한 프랜차이즈에서 본사에서 임대료도 지원을 하고 비용도 좀 줄이고 제품도 주고 이런 형태가 신문에도 많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생에 대한 개념이 좀 있다 보니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창업이 일반 창업에 비해서 이런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과정의 창업의 형태로는 좀 더 우수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형태예요. 역시 창업 전문가답게 정확한 진단과 또 나름대로 도움될 만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또 창업을 지금 점포를 계약해서 이제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에게 우리 소아임의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장원정 원장님이 하시는 이 TV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초청받아서 좋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요. 창업은 이렇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를 낼 수가 없고요. 시도했다면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는 게 창업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템도 자금도 입지도 아니고요. 창업자의
능력과 창업자의 실력과 창업자의 의지가 그 결과를 도출하는 가장 큰 밑거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아이템도 찾고 입지도 찾고 자금도 마련해야 된다. 내 스스로가 최고의 경쟁력과 상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꼭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업은 불황기 때나 호황기 때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 창업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더욱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더 나아가 성공하는 창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상원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창업 전문가를 모시고 코로나 이후에 창업 시장의 다양한 진단과 성공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